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줌마TV입니다. 오늘 영상은 임대인, 임차인 모든 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전월세 계약을 맺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서 계약을 연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계약갱신 청구권 판결이 뒤집어졌습니다. 2020년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과 집주인의 거절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 여러 가지 판단이 엇갈려 혼란이 가중됐었는데요. 이러한 분쟁을 두고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2020년 이후 첫 판례라고 합니다. 아마 계약갱신 관련해서 임대인, 임차인 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판례일 것입니다. 새로운 대법원의 판결이 앞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에서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미리 확인하신 후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도 끝까지 봐주세요. 임대차 3법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해당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월세 30만원,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30일 이내에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해당 내용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혹은 온라인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계약을 연장하고 싶을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릴 수도 있죠. 이렇게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임대료를 최대 5%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상한선을 정해둔 것이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단 임차인과 임대인이 협의를 거쳐 그 이상을 올리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기본 2년으로 주어지는 임대차 계약 기간을 임차인이 1회에 한해 2년 계약갱신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 2번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의 차임을 연체했을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임대차 3법이 시행된 뒤 이를 둘러싼 분쟁을 두고 최근 새로운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권을 행사했더라도 연장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가 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집주인 A씨와 세입자 B씨 사이에 소송이 있었는데요. 세입자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갱신을 요구했지만 계약갱신 없이 기존 전세계약 종료 시기에 맞춰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B씨는 2019년 4월부터 2년 동안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 2020년 10월 16일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7월에 집주인은 A씨에게 아파트를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 30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집주인 A씨는 2020년 11월에 실거주해야 하니 임대차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거절했고 B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퇴거를 거부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되기 전 2에서 6개월 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 정당하게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요건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설명드렸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임차인이 계약 만료 2에서 6개월 전 이미 계약갱신을 요구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변경되었을 때 누구의 의견을 인정해야 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혹은 임차인이 이미 계약갱신을 요구했으니 계약갱신을 그대로 이행해야 하는지 의견이 엇갈려 왔는데요. 1심에서 새로운 집주인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에 A씨는 소유권 등기 이전 전후로 임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며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최종 대법원 판결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해달라고 요구했을 당시에 임대인만 계약갱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제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할 목적이라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해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인을 계약갱신 요구 당시의 임대인으로만 제한할 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새로운 임대인도 기존의 임대인과 별도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법리를 명시적으로 실시한 것이라고 합니다. 단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이던 그렇지 않던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지는 거부권 행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한 기간에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2020년 이후 첫 판례라고 합니다.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지 2년 차이고 내년에는 3년 차에 들어섭니다. 임대인, 임차인분들은 이번에 새롭게 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미리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임대인, 임차인분들이라면 꼭 확인하셔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세입자가 계약이 만료되기 2에서 6개월 전에 계약 갱신권을 행사한 후 집이 팔렸고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를 해야 하니 세입자에게 이사를 요구한 경우에 세입자가 계약갱신권을 행사했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권을 거절할 수 있다는 판결인데요. 앞으로 계약을 갱신할 세입자분들도 그리고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시는 임대인분들도 이번 내용은 꼭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이 많이 왔는데요. 차량을 운행해야 하시는 분들은 눈길에 안전운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